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 12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330.23. 예, 330.23. 소폭 내렸어요. 예. 장중에는 꽤 많이 내렸었는데, 내리다가 거의 다 감아 올렸죠. 저가가 325.74까지 내렸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여기 317.78 여기 못 깨면 매수해요. 분기봉은 여기를 깨야 하방이에요. 여기를 못 깨면 매수입니다. 여기를 못 깨면 매수해요. 자, 월봉 드디어 저가 깨졌죠. 오늘 저가 깨졌습니다. 어제 선물지수 전월 저가 깬 거 말씀드렸죠? 예? 330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 200 지수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깨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너졌어요. 주봉은 뭐 이격볼벤 20 하단선 밑에서 놀고 있고, 지금 최저가 모드잖아요. 최저가 모드니까 여기 331.57 아래에서만 끝나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내리지 않아도 종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 내려야 될 이유 없다고요. 종가는 331.57 아래에서만 끝나주면 주봉은 만족합니다. 일봉, 지금 이격 볼벤 둘 다 벗어난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리고 내일 시작하면 이제 이격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건 이격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봉을 그리고 내일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이격이 해소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반등해야 될 이유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지만, 오늘처럼 감아 올려야 될 이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격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감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내일은 만나잖아요. 만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효과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월봉, 여기 먼저 저가 깼죠. 여기는 지금 P5까지 찍었어요. P5까지 찍었는데 잘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는 P5 안 찍었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더 내려야 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선물 대비. 왜냐? 베이시스가 차이가 나요. 지금 베이시스가 0.77이거든요. 근데 선물의 분기 저가는 320.655,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 저가는 317.78이에요. 그러면 거의 3포 차이 난단 말이에요. 2.8포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덜 내렸다는 거예요. 선물 지수 내리는 거에 비해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덜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봉, 여기도 종가가 여기죠.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할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그냥 이격 해소 과정이에요. 이격 해소 과정이고, 내일은 이제 종가가 어디서 끝나냐만 봐야겠죠. 종가가 어디서 끝나느냐,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도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보시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가까워. 가깝다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를 비교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훨씬 더 전분기 저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455.99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를 관심 있게 보시라는 이유가 얘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455.99를 찍으면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전분기 저가를 깨면 선물 지수도 전분기 저가를 깰 거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도 전분기 저가를 깨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코스피 200 지수의 전분기 저가가 317.78이니까
선물 지수도 거기까지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2450까지 내리고 난 뒤에 반등할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봉을 보는 거하고 큰 봉을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예.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 터진 자리거든요. 예. 코로나 터진 자리예요. 근데 그 전봉이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양봉으로 만났어요. 자, 파란색을 양봉으로 만난 자리가 여기죠? 예. 그 봉이 여기라고요.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현재가 2번입니다. 그러면 1번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죠. 예? 1번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근데 얘가 고가를 넘었어. 여기도 고가를 넘었죠. 예. 고가를 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가를 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가가 여기 있죠. 그럼 저가를 깨고 나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질 때 어디 찍었냐? 이격 볼펜 20하단이랑 3번, 볼펜 20하단 4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55.99를 붕괴하면 1차로 5번, 그다음 2차로 6번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000인데, 예? 예, 2000이잖아요. 예, 2000. 2000인데 2000 밑에 있어요. 5번, 6번은. 그 얘기는 뭐예요? 2455.99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악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2455.99를 붕괴할 정도의 이슈가 터진다는 거는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채권 금리도 막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 영국 채권 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 쪽 증시가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채권 문제이든 아니면 그 중국 증시의 문제이든, 예, 어떤 문제이든 이게 작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2455.99를 붕괴하지 않는 상황으로 마무리되면 다시 이제 위로 가겠죠. 예? 그러면 지금 분기봉은 아래 꼬리를 그리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상승 형태로 전환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2455.99를 이제 붕괴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것처럼 한번 쏟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붕괴해야 되는 거는 작년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저점을 붕괴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5번이나 6번까지 내려갈 거냐는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2455.99를 붕괴한다라는 거는 2134도 붕괴할 힘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455.99를 붕괴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요. 여기도 찍었죠? 여기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도 볼린저 밴드 5 하단선 찍었고, 코스피 지수도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을 찍었습니다. 안 찍은 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가 깨졌죠? 저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요. 종가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고, 이게 지금 두 개가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봉은 완전히 벗어났죠? 주봉은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 예, 일봉도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격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해소됩니다. 예, 갭 상승을 하든 갭 하락을 하든, 예, 크지만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해소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볼게요. 자, 오늘 개인이 859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8억 매도, 기관이 978억을 매도했어요. 선물은 외국인이 4171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 개인이 3조 2천억의 매수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수를 조금 더 더했죠. 그리고 외국인은 1조 6천억의 매수를 들고 있는데 240억 매도밖에 안 했어요. 선물. 외국인은 4조 원대? 4조 원대의 매도를 들고 있었는데 4,171억을 추가하면 지금 5조가 넘어요. 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 들고 있는 돈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예? 5조 4천억. 지금 선물 매도로 들고 있는 돈이 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에 만기가 오면 저 5조 4천억이 청산될 거잖아요. 1% 내리면 540억 벌어요. 540억. 예? 1% 하락할 때 540억씩 수익 나요. 근데 지금 개인이 매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개인 매도 3조 원대 초반. 예? 그러니까 개인 매도보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커요. 예? 1월부터 8월까지 개인 현물 매도 금액보다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 금액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방 쪽으로 포지션이 움직일 거고, 단순히 저 5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2455.99를 붕괴할 때까지 저 선물 매도를 유지하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2455.99를 붕괴하는 시점까지 저 선물 매도를 들고 간다는 얘기는 내려 꽂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매도를 청산하느냐, 1번.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2455.99를 붕괴하느냐. 그거에 따라 향후 흐름이 달라지겠죠. 8월 17일입니다. 아마 오늘이 10일 거래일인가 그럴 텐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번 달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지난달 저가를 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선물 매도 5조 4천억을 들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직도 더 내릴 공간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번 달 남은 시간 안에 뭐 채권 쪽이든 아니면 중국 증시에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든, 이게 급작스러운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2455.99를 붕괴하는 일이 하여튼 발생하면 이제 하락이 좀 심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어쨌든 일봉이 낙폭과대라 개인은 풋을 샀고 외국인은 풋매도 쳤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래쪽이 시세가 과하니까. 그러니까 시세가 과하니까 땡긴 거죠. 시세가 과하니까 땡겨 올렸는데, 땡겨 올리면서도 선물 매도는 안 풀어. 그건 시세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자금의 흐름을 변경시킬 생각은 없는 거라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풀지 않는 이상은 뭐 반등이 온다고 해도 계속 누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